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는 중국 문화에 대한 간단한 예와 중국 영종에서 진행된 3.13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국 문화 이해하기입니다. 중국인들은 붉은색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다면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붉은색을 득권과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색은 귀신을 물리친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붉은색에는 행운을 비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또 8이라는 숫자에 열광합니다. 그 이윤즉슨 숫자 8이라는 중국어 발음이 빠인데 돈을 벌다, 재산을 모으다 라는 의미의 발음과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7은 화내다 라는 의미 발음과 비슷하여 싫어한답니다. 우리나라 행운의 숫자 7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성한 숫자로 여겨왔는데 대표적인 이유로는 일주일의 기원이 있습니다. 중국의 제사 문화를 본다면 중국의 제사는 화장 문화가 가장 많고 화장옷, 밭, 강 등에 뿌려서 날려보내는 등 장소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을 보아 우리나라의 재료 문화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종교를 본다면 불교가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라마교, 기독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유입되면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가 남아있지만 생활 문화 면에서는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가독이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중국의 표준시는 한반도 전 넓이의 약 44배에 달하며 유럽 대륙 전체의 넓이와 비슷합니다. 중국 동서의 시간 차이가 4시간이나 되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으로 베이징 표준시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저녁이고 낮인 경우로 이색적입니다. 영토가 넓어서 위도 차이가 또 큽니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국의 지형은 고원, 호수, 초원, 폭포, 평야 등 매우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중국 게임 중 마피아 게임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한 주제의 단어가 써진 카드 한 세트를 나눠 가집니다. 카드는 X 표시가 된 것 한 장,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는 카드 한 장, 나머지는 인원수에 맞게 모두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카드를 받습니다. 모두가 카드를 뒤집은 상태로 나누어 가진 후 X 표시가 된 것을 가진 사람과 이질적인 단어가 쓰여진 카드를 가진 사람 2명이 마피아가 됩니다. 자신이 카드를 확인한 후 한 명씩 차례대로 자신이 뽑은 단어를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질적인 카드를 뽑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으며 X카드를 뽑은 사람과 함께 자신이 마피아임을 드러나지 않도록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단어 설명을 한 후 마피아인 것 같은 사람을 합의로 지정한 후에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마피아가 최종적으로 생존하면 승리, 마피아를 모두 찾아내면 시민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국의 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중국의 차에는 녹차, 백차, 청차, 황차, 홍차, 흑차를 비롯하여 많은 종류의 차가 있습니다. 또 중국 차와 관련된 자격증도 있는데요. 자격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차사라고 차를 평가하기 위한 자격증인데요. 이것은 1급부터 3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차 예사가 있는데 이것은 차 애호가들에게 차를 설명하고 소개하기 위한 자격증으로 1급부터 3급으로 구분됩니다. 중국의 놀이문화에는 제기차기도 있는데요. 제기차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대 중국에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고안된 축국놀이에서 연유한다고 하며 그 시기를 중국의 전설적인 왕 황제 때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국의 제기차기는 신체의 각 부위와 모든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이용합니다. 한국의 제기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금부터는 3.13 용종 만세 운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3.13 용종 만세 운동이란 무엇인가? 1919년 3월 13일에 북간도 용종 북쪽의 서전벌에서
연변지구의 조선족들이 일제의 조선 침략과 중국 침략 정책에 저항하여 민족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벌린 군중성적인 혁명투쟁이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의 승리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결성 및 조선 국내 3.1운동의 폭발 등 일련의 중대한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 연해주와 미국 필라델피아 등 한인이 거주하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불씨를 당긴 운동이었습니다. 그럼 3.13 운동의 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도에서는 3월 13일 영종적 북쪽의 서전벌에서 조선독립 축하회라는 이름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전벌에 약 2만 명의 한인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낮 12시 교회 종소리를 신호로 사전에 준비된 조선독립 축하회를 시작했고 대회장 김영학의 독립선언 포고문 낭독이 있은 후 시군중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독립 축하회를 마친 군중은 대한독립이라 쓴 깃발을 앞세우고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동학교와 정동학교 학생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이어 군중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 행진을 전개한 운동입니다. 당시 집회 장면 사진입니다. 1919년 3월 13일 조선 3.1 운동을 성원하고 조선민족 독립을 위한 연변인민 2만여 명이 참여한 반일 시위 운동이 룡정의 세전벌에서 펼쳐졌습니다. 룡정 3.13 반일 집회에서 낭독된 독립선언 포고문, 간도 거류 조선민족 일동으로 된 포고문엔 김약연을 비롯한 17명 대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인들로부터 간도 한인 대통령이라고 불린 김약연은 룡정 3.13 반일 시위운동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중국 조선족의 조기 교육 선각자이며 독립운동가였고 한평생을 조선민족 사업에 바쳤습니다. 3.13 운동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13 운동은 20세기 10년대 연변지구에서 거행된 가장 대규모적인 반일 시위였습니다. 3.13 운동은 조선인들이 반일투쟁을 힘있게 주동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족들을 반일애로 걸기시켰습니다. 일제를 타도하려면 여러 민족이 통일전선을 이루어야 하며 반드시 무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3.13 반일운동은 연변이 반일운동을 반일 무장투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3.13 운동의 역사 보존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990년 5월 19일 연변대학 역사교수 고용일과 영종 3.13 순환의사 추념준비위원회 최근갑이 함께 3.13 반일의사릉이라는 복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어 제1회 3.13 순환의사 추모제가 장엄하게 치러졌습니다. 1990년 5월 10일 오후 영종 5중 사생들이 봉분에 가토하는 장면입니다. 2015년 6월 28일에 촬영한 3.13 반일 의사릉 입구 모습입니다. 영종시 중점문화재 보호 단위로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들은 각종 유족비들을 세워 기념하는 장면입니다. 3.13 반일시 운동 이후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20년 1월 4일 승지천 도량오구에서 일제의 조선은행 해령지행에서 영종지행으로 보내는 송금대를 습격하여 일화 15만원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윤준이 등 4사람은 블라지도 보스토크에 갔으나 당시에 있던 변절자의 밀고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 우거에서 울린 총성은 연변지역 항일무장투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15만원 탈취 사건 5개월 후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그 후 4개월 뒤엔 청산리 대첩이 있었습니다. 1920년 10월 30일 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독립군 토벌을 명목으로 만주거주 조선인 말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제는 군인 70여 명을 이끌고 장암동 마을을 포위해 청년 남자들을 교회에 가둔 뒤 불태우게 됩니다.
교회를 포위한 채 하염을 피해 밖으로 나오려는 사람들을 검으로 찔렀습니다. 불에 타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근처에 판 구덩이에 생매장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모인 주민들은 가족들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오열하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진은 530 폭동 유적지 사진입니다. 1990년 10월 시정협 의사자료사무실에서 영정시 3.13 반일 의사릉 수선위원회 이름으로 영정 3.13 반일 의사릉 전집이라는 책자를 출간 발행하였습니다. 1999년 3월 13일 대회에 참가한 분들이 3.13 반일 의사릉여 단화와 영정 3.13 반일운동 80주년 기념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추모 연설을 하는 최근갑 회장입니다. 다음은 1999년 10월 7일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영정 3.13 운동 80돌 기념 문집입니다. 2003년 3월 6일 영정 3.13 반일운동 84주년을 맞으며 최근갑 회장께서 한염직업기술학교에 다녀가 3.13 반일운동 기념 보고회를 진행하는 사진. 2006년 12월 말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서전서숙 개숙 100주년 기념문집 역사의 총소리를 출판하였습니다. 연변과기대 교수 각승지가 한국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의사들 영전에 혼주하고 배려를 하는 사진입니다. 3월 14일 시민들과 학생들로 조직된 3.13 반일운동 유족지 답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반일 의사들이 총탄에 희생되었던 순난지 유족지에서 일제의 제학을 저주하는 리강평 회장님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